10월 22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주말이라 다들 잘 쉬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아예 주식에서 완전히 눈을 떼고 가족들과 산이나 들로 좀 나가서 힐링을 좀 하시고 자꾸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쉬어야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자, 미션 종목, 금요일 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자, 월요일 날 또 공부해야 될 미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금요일 날 우리가 미션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네 가지 섹터로 꾸미져 나갔습니다. 항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신규 상장주나 변경 상장주, 이번같이 인적 분할, 회사 분할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항시 이벤트 섹터는 항시 최우선으로 봐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구하고 있는 트레이딩이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이 아니신 분들은 또 그들만의 하는 트레이딩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급등주만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보는 방식이나 또 운용을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강좌를 공부를 하실 거라고 오셔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의 성향이 급등주하고 맞지가 않으면 이런 강좌 듣지 마시고 수급주나 우량주 쪽으로 가셔가지고 하나씩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한 5년이나 10년 흘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여기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좌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도도 빠를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보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좌가 사실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평생 초보자로 계속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세게 나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더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방식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볼 때는 한 계단씩 가는 게 좋다고 하죠. 좋은데 급등주 트레이딩이라는 자체가 좀 그런 거하고는 궤를 좀 달리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맥점을 잘 잡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게 되죠. 시장을 보는 눈과 자기의 처세술, 기민함, 여러 가지가 전혀 다른 포지션으로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다고만 판단이 든다면 레벨업이 빨리 되죠. 그래서 그냥 저도 남들처럼 보조 이평선이 어떻고 5일선이 어떻고 20일선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보조 지표가 구름 덩어리가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많이 배우고 싶은 호가창을 어떻게 보느냐, 분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5분 분기법, 10분 분기법 별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초보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들 썩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트레이딩 방향하고는 썩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뉴스 한 번 더 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재료 분석 한 번 더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포지션 파악을 잘하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지, 내가 수익을 벌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트레이딩에 내가
내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인지 그런 거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급등주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직 주식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든 것이 있습니다만은 좀 버겁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소액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관종에 올려놓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하는가 하고 자기가 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넣고 공부를 하는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뭐 자기의 보통 뭐 초보분들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겠죠. 나는 막 한 4, 5년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5년 뒤에부터는 뭐 한 1년 정도 또 예비 트레이딩을 하고 1년간의 내 성적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뒤에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약간 장기성을 띈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처음부터 무턱대고 5년 동안 무조건 매매만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이 돈을 잃죠. 이 강좌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운용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아까운 돈을 잃지 말고 충분하게 공부를 하라.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 되었다가 판단이 들 때 그때 본매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도 향후 5년 내지 10년 뒤에 다시 봐야 할 동영상이니까 초보분들은 잘 기억을 해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100마디 말을 한들 100가지 또 이유를 든들 본인이 직접 느껴보지 못하면 잘 모르겠죠.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뭐 별다른 뭐 강의도 아니고만 뭐가 저렇게 중요한지.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초보자분들은 5년이나 10년 뒤에 다시 한번 자기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이제 좀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한 번쯤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좌를 가만히 보시면서 그때 지금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트레이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알겠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그래서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은 조금 버겁고 어렵더라도 자꾸 레벨을 자꾸 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유,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뒤로 쳐져 버리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자, 말이 좀 옆으로 흘렀는데요. 일단 미션 종목 복귀해 봅시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섹터는 항시 우선순위로 본다. 신규 상장주가 라운피플이 있었고 라운피플을 뽑았으면 하나가 있으면 꼭 살을 붙이라 했습니다. 라운피플이 빼가 되겠죠. 그러면 살을 아톤을 붙여놓고 보라. 가든 안 가든 보라고 했고, 자, 두산 쪽 애들이 이제 뭐 인적 분할, 뭐 회사 분할해서 시장에 나타나니까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섹터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제 항시 스케줄 트레이딩과 연계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신 분들 항시 어떤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달력에다 매일매일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며칠 날에 뭐가 어떻게 되고 며칠 날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그 스케줄 트레이딩과 같이 연계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FMB는 액분 변경 상장하니까 역시 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벤트 섹터에서는 당일 금요일 시장에는 당연히 이 팀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잡아먹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과언은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 당일날에 이벤트가 벌어진 종목에는 매기가 많이 몰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봅시다. 라온은 어떻게 됐나요? 자, 라온이 상장하기 전날에 상장했던 건 아툰이었습니다. 근데 아툰은 뭐 경쟁률도 좋았고 뭐 사람들 뭐 밴드 상당히 잡혔고 참 좋았다고 난리를 친 종목인데 당일날 모습은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예. 그래서 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운피플 이야기를 하면서 밴드 하단을 맞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것이 꼭 그것의 모든 것이 아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하는 것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특징, 의외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누구나 판단을 하기 쉽고 누구나 잣대를 대기 쉬운 모습을 상장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악평도 받고 호평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당일날의 모습은 전혀 시장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의외성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신규 상장주라도 버리지를 말라.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의외성이란 신규 상장주의 의외성이란 이것이 때로는 좋게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안 좋게 풀릴 때도 있다. 어떻게 이 의외성이라는 것을 추구를 하다 보면 하방 트레이딩에 잘못 걸려버리면 하루 종일 이 신규주의 발이 당겨져 가지고 몸을 못 빼요. 언제 방향을 틀어서 급등을 할지 감을 잡기 힘드니까 목을 매달고 있는 거죠. 예.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판단을 해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발을 과감하게 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하면 트레이딩은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되겠죠. 라온피플은 당일날 상가까지 가는 기염을 톡했죠. 하루 일생 봅시다. 시가 잡혀서 출발을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여기가 상한가죠. 이게 정확히 여기가 보면 10시 반 정도 됩니다. 1시간 반 만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했죠. 전일날에 아톤의 모습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시초가의 공략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두산이 쪽이 없었다면 아마 시초가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산 퓨얼셀하고 두산 솔루스에 좀 신경을 쓴다고 사실은 시초가 공략을 좀 늦췄어요. 늦춰갖고 저희들은 눌림목을 주는 지점에 다시 이제 공략을 해서 뭐 상가까지 먹었는데 그래도 한 20% 수익은 먹었죠. 뭐 그러면 되는데 상가에서 안 풀려야 되는데 풀려는 바람에 좀 그랬지만은 나름대로 아토는 모습은 라온은 그날 마음대로 선전을 한 거죠. 악평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아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많이는 못 따라가줬죠. 아톤은 금액대가 벌써 4만원대 아닙니까? 엉덩이가 무거우면 좀 빠릿빠릿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려고 많이 이렇게 엉덩이를 트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따라가 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라운 쪽에서는 아토는 움직이지 못했고 라운피플 하나만 집중을 했으면 누구라도 수익을 조금씩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산 좀 있다 하고요. 한국 FMB는 뭐 별거 없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벤트 관련주라도 시장이 받아주는 그런 시장이 있고 시장이 전혀 안 받아주는 그런 시장이 있다.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다 시장이 받아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희한하게 액병이 받아주는 그런 달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달에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슈가 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멍텅구리가 된다고 했죠. 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졸졸졸 하다가 끝나죠. 시가 보합 0.3% 1710원에 잡혔네요. 예. 플러스 2%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4%. 큰 움직임은 없었죠. 예. 기껏이
모양이 커서 그렇지 그냥 한 5% 폭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예, 결론적으로 보면 멍텅구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자 그렇게 보면 이벤트 관련 섹터에서는 역시 라온과 두산 쪽이 시장을 장악했죠. 자, 두산 퓨얼셀 봅시다. 솔루스. 아침에 나름대로 시장가로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물량 자체가 받을 수가 없는 물량이었죠. 지금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2,500만 주고 몰려있다면 2,500만 주. 근데 거래량은 43,000주예요. 이건 받을 수가 없지요. 두산 퓨얼셀 봅시다. 이건 1,000만 주고 있는데 이건 좀 물량이 30만 주 정도 나오는데 37만 주. 그래도 받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중견 회원들은 좀 공략을 해본 것 같은데 전혀 물량은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아무도 공략을 해서 물량을 받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몰라도 우선주도 좀 힘들었죠. 우선주도 뭐 힘들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종목은 요 라운 쪽밖에 잡히지 않았다. 아토는 뒤에 조금 올려줬지만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는 힘이 약했고 흥국 FMB는 뭐 공략할 그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에서는 뭐 라운 쪽에 매기가 좀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뉴지랩, 캠트로니스, 쌍용양, 예우 한번 보자. 쌍용양, 예우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이었죠. 이 날짜에 우리가 공략을 했지. 저희들이 상황은 오늘 이 날짜에 공략을 했는데 하루 전날이죠. 시가도 보아잡히 13%까지 올라갔는데 안 밀렸으면 저희들 그대로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뭐 갔다가 도로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다시 보합을 또 밀리는 바람에 그냥 13% 암흑샘 치고 버렸는데 계속 봐줘야 될 종목이죠. 당일날 금요일날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네요. 플러스 1.9% 그리고 플러스 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까지 내려줬네요. 내려주고 플러스 1.9%로 거래량이 거의 없죠. 54,000주. 이런 건 좀 거래하기 힘듭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스윙으로 가지 않으면 좀 공략하기 힘들죠. 캠트로닉스 당일날 시가는 보합 뭐 잘 잡혀서 좋네요. 저가는 마이너스 1%, 이 꼬리가 마이너스 1%, 종가상은 플러스 0%, 똑같이 시가에 끝났네. 한 5% 정도, 5% 정도 이렇게 갭을 띄워줬네요. 이 종목은 뭐 데이로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니까 공략하실 분들은 항시 분할로 제가 하라고 했죠.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데이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죠. 다음엔 HL생명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얘는 정지가 걸릴 것이다. 정지가 걸릴 것인데 만일에 죽어버리면 안 되지만 만일 간다면 달라붙어야 된다. 가서 정지를 먹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항시 보면 가끔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는 초보분들이나 이게 이제 메일로 보면 문주님 왜 많은 종목들을 놔두고 그 위험하게 위로 막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비싼 거를 자꾸 하십니까? 이렇게 메일로 한 번씩 사연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대답은 참 자주 해드렸거든요. 자주 해드렸는데 항시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뭐 이유는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급등주 입장에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비싸고 싼 거를 떠나서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세가 좋다면 올라타야 되고 그리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왜? 평생 가져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변곡점을 따먹는 파동의 변곡점을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기세가 좋고 파동이 막 일어나는 종목, 그 비싸다고 안 들어갈 겁니까? 그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에 따라서 종목을 보는 시각이나 기세를 보는 시각은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 상우는 지론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HB생명을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뭐 남대로 아마 보유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왜 정지까지 한 가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시가가 플러스 2%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4%까지 밀렸죠. 이 꼬리까지가. 플러스 2%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까지 밀리고 고가가 14.8%, 종가가 13.5%, 종가가 13.5%. 마지막으로 치게 세워줄 뭐 올려주면서 마쳤네요. 뭐 가져가야죠.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먹을 거라 하다가 뭐 본전치기 하기 예산데 승부를 걸 때는 그래야 되거든요. 승부를 걸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 뒤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인드가 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 보이면 난 도망칠 거야. 이런 마인드란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앞을 쳐다봐야 돼요. 앞을 쳐다봐야 돼요. 자, 뭐 바이오 섹터는 뭐 헬릭스미스나 실라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라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반등을 줄 자리인데 좀 그렇지는 못했고, 헬릭은 시가 5% 출발했지만은 뭐 특별하게 종가상 플러스 2% 힘을 써주지는 못했네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HL이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시간 내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있죠. 플러스 4.5%. 시간에서 저정도 올라와 있다면 월요일날 또 재미는 재미가 되겠죠. 차트를 주로 보면 전고점이 이제 눈앞에 슬슬 보이죠. 얘는 정지를 먹어야지, 정지를 안 먹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정지 먹고 힘을 한번 양끝 내주고, 지금 20일 아닙니까?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이바이 해줘야 됩니다. 인상적인 모습을 안 주고 내려와 죽어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나름대로 뭐 당일날 막 올라가려고 얘들이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어떻게 뭐 사인을 준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쪽 애들은 아예 제가 쳐다보지를 않아서 그날은 플러스 4%, 대성일탱 고점이 플러스 6%, 그래갖고 미끄러지네요. 한 2% 띄워주고 내려갔네요. SPL셀 시가가 마이너스 0.2%, 저가가 마이너스 3%, 종가가 플러스 0%, 3% 살짝 밀려주고 올라갔군요. 이것도 재미가 없군요. 아마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파동이 이쪽에서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파동이 전체적으로 매기가 돈이 한쪽으로 확 몰려버리면 다른 쪽에 돈이 잘 안 돌아가요. 다른 쪽에 돈이 잘 안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이 힘을 쓰지는 좀 힘든 날이었죠. 그리고 사실 HLB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이놈이 마지막 장에 장 마감 때 힘을 썼단 말이에요. 보면 시간을 보면 여기가 3시 아닙니까? 3시. 3시. 장막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0분이거든요. 여기 3시, 여기에서부터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이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장 마감 때. 보통 장 마감 때는 뭔가 새로운 게 좀 하나 있어 줘가지고 기대심을 안고 가는데 할 만한 게 없었죠. 장 마감 때. 그래서 이 종목 하나에 그나마 선택이 되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그때 고점에서 놀던 종목이 좀 있었는데 별실이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자, 10월 18 금요일날 미션 종목은 이벤트 섹터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회사 분할, 뭐 인적, 물적 분할로 상장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애널리스트의 자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어떤 식으로 몰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초보분들은 아마 공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세라 두산 솔루션은 애널리스트들이 써놓은 보고서가 굉장히 도움이 됐죠. 월요일 날 또 도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복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월요일 날 또 공부할 것도 한번 봅시다. 주말에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지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는 것 같는데, 자, 10월 21일 월축입니다. 이제 20일도 넘어갔네요, 그죠? 이제 월말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또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하지만 뭐 지금처럼 또 두산 솔루스 같이 이런 애들이 뭐 확 시장을 잡고 있으면 또 뭐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은 방향성이 모호하죠. 이게 월요일도 두산 쪽 애들 빼고는 나머지는 또 방향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월말에 넘어가는 매매는 제가 여러분은 말씀드렸죠. 큰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어느 정도 파동의 폭이 좀 크다고 싶은 종목은 잘라 먹고 나와라. 즉 먹는 놈이 장땡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주는 거는 챙겨놔라. 왜냐면 지금 20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뭐 끌고 가면서 뭐 큰 시세를 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통계적으로. 자, 그럼 10월 21일 월요일 날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항시 시장의 중심이 있는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떨어져 나와 있는 종목들과 공부를 하면 조금 배우는 속도가 늦습니다. 자, 오늘이 20일 아닙니까? 자, 내일 월요일. 그럼 주말에 월요일날 공략 종목을 도출시킬 때는 많은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말에 나온 이슈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거고, 기본 공략 종목을 도출시킬 때는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어떤 키워드를 가진 글자가 시장을 많이 오르락 내리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뉴스를 본다면, 지금 4시까지의 뉴스를 본다면 뭐 지금 나름 키워드가 많았던 게 뭐 양자 암호, 고병원성, AI, 뭐 그리고 뭐 유럽 브렉시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글자를 좀 많이 반복되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를 도출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도출로 시켜서 도출이 되면 여기서 키워드에서 도출로 시키고, 도출이 시키면 종목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어디 충남이 뚫렸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서 종목을 도출시키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대장주나 이런 것을 뼈대를 잡아줘야 되겠죠.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인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말에 다음 주를 위해서 공부를 여러 가지 매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이제 준비하는 거겠죠. 이것이. 두 번째로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 종목들이 도출이 됐으면 다음 주 한 주의 스케줄 트레이딩을 확인해야 됩니다. 체크가 필요하죠. 즉, 매달 며칠 날에 뭐 수요일 날에 신규 상장주가 있다. 뭐 목요일 날에 뭐 회사 분할되는 종목이 있다. 뭐 어디에서 뭐 천억짜리 유적 납입 금액이 들어온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짐 로저스가 24일 날 방한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한 주의 스케줄 트레이딩을 한번 딱 체크를 해놔야 되죠. 주말에는 바쁩니다. 다음 주 한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봐야 되고, 또 만약 글로벌 시장의 악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다른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에 대한 또 대책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는 좀 공부라기보다도 이거는 뭐 주식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업 투자자나 뭐 이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 업이라기보다도 자기의 뭐 비즈니스 아닙니까? 자기의 직업, 뭐 자기 직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자, 일단 뭐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일단 월요일날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있으면 일단 이벤트 섹터를 꾸며줘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봐줘야 되겠죠. 팜스빗 신규 상장 이벤트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도출이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벤트가 벌어지는가? 신규 상장이다. 그러면 저렇게 빼대만 뽑지 말라고 그랬죠. 살을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플러스 가장 근래에 상장을 했던 종목, 가장 가까운 친구, 아직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고 있는 애들. 그럼 가장 가까운 게 라오니 피플이 되겠죠. 금요일날 상장해서 그 뒤에는 또 아톤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단은 뼈와 살이 맞춰지는 거겠죠. 근데 꼭 이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으로 보면 라온 피플이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아톤이 따라가 주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따라가 준 종목이 뭐였습니까? 아톤을 제치고 따라가 준 종목이 녹십조 웰빙이었죠. 이놈이 따라가 줬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왜냐면 얘도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는 아닙니까? 고가가 20%까지 올라갔으니까. 고가가. 근데 얘는 가격이 싸죠. 아토는 4만대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녹십자로 뭐 돌아섰을 그런 확률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가장 가까운 놈들부터 같이 붙여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래도 팜스빌 신규 상장하니까 그래도 뭐 이놈이 뭐 하는지는 한 번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알아봐야죠. 일단 뼈대의 중심을 잡아놨으면 뭐 하는 회사는 알고는 트레이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나 깨나 막 그냥 대충 아무리 대충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하는 회사는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팜스빌 너는 누구냐? 팜스빌은 누구지? 자, 너는 공모가가 얼마냐? 14,000원. 특이하네요. 런피플도 14,000원 아니었나요? 피플도 14,000원인데, 밴드 상단 잡혔고요.
론피프로 밴드 하단 잡혔죠. 아토는 밴드 상단. 그런데 밴드 상단 잡힌 아토는 뭐별 시력 없고 하단 잡힌 라온이 좋았다. 흐름이 그날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황 시장 말씀드리는 것이. 장사는 잘하고 있나? 장사는 뭐 그런 대로 하고 있네요. 2018년에도 뭐 조금 벌었고 2019년에는 뭐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네요. 조기 유통 물량이는 좀 많냐? 이래 한번 봅시다. 락업 비중이 주체부 높네요. 락업 비중이 한 72%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초기 유통 물량이 한번 봅시다. 170만 주, 170만 주, 구주 매건 한 220만 주. 예만 주. 금액이 이제 14,000원짜리. 유통 물량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락업 비중이 높은 거는 긍정적. 초기 유통 물량 작은 것도 긍정적. 그러면 트렌드는 건강 보조식품을 판다. 건강 보조식품은 앞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뉴 시니어라고 하죠.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우리 보통 시니어라고 하는데 요즘에 뉴 시니어라고 하죠. 즉 조금 나이는 있지만 재력이 풍부하고 아직 몸 상태가 옛날보다 훨씬 요즘에 뭐 세상이 좋으니까 병원도 가깝고 이러니까 몸 상태가 다 좋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트렌드는 좋다라고 뭐 표현을 하죠.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뭐 좋다고는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그 정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뭐썩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예를 들면 뭐 신약이나 뭐 바이오, 뭐 신기술 뭐 이런 거 같으면 좀 이제 그렇지만은 그냥 이런 장사는 좀 뭐 평범하죠. 그래서 트렌드는 뭐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지만은 파급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부정적. 뭐 공모 가격도 별로 싸다고 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기관 투자자들이 밴드 상단으로 잡아줄 정도면 굉장히 뭐 같이 뭐 곰탕을 한 그릇 먹었는지 뭐 밥을 한 그릇 먹었는지 인상은 되게 좋게 받았나 보네요. 큰 돈은 안 돼도 큰 돈은 안 돼도 앞으로 조금씩 벌어 나가기에 즉 별로 그렇게 큰 손해 볼 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뭐 그런갑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상장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당일날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운때가 맞는 애들은 회사가 좋고 나쁜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운때가 맞는 애들은 뭐 밴드 하단이 아니라 저 지하 몇 층의 하단에 잡혀줘도 그날 운때가 시장 흐름과 딱 맞아 떨어지면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죠. 당일 시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 뭐 그럼 그 정도로 알고 이제 팜스비는 뭐 하는 애냐 뭐 알았으니까 이벤트 섹터는 이 정도로 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벤트 섹터에서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두산그룹이라고 봅시다. 두산그룹 섹터 봅시다. 따지고 보면 이건 이슈 섹터가 넘어간 거죠.
이벤트에서 그냥 그날 하루로 당일로 끝나버리면 저기 런피플 같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를 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날로 넘어오면 이슈가 이제 막 나온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막 라운피플에 대해서 다시 시장이 또 조명을 합니다. 또 애널들도 새로운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끄집어내죠. 근데 상한가를 못 가고 저리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마에 빨간 띠를 두르지 않으면 그날의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노출 수가 엄청나게 작아지죠. 그래서 상한가를 쳤느냐 안 쳤느냐, 빨간 옷을 입었느냐, 빨간 띠를 둘렀느냐 안 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급등주 트레이딩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에,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두산그룹 섹터는 지금 이제 이벤트에서 이제 이슈주로 넘어온 거지요. 여기는 두산그룹 섹터는 이거는 뭐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관점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초보분들은 내일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냥 아침에 점상가를 가 있든 뭐 어디를 가 있든 아침에 두산 솔루스나 두산 퓨얼셀 둘 중에 하나 봐가지고 매수 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중견 회원들이나 좀 주식 한 10년이나 한 20년 하신 분들은 내일 틈을 찾아야 됩니다. 틈을 찾아야 되죠. 왜냐면 저렇게 강력한 뭐 나름대로 힘을 그룹 전체적으로 힘을 준 종목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될 뿐더러 수익도 좋죠. 틈을 이제 찾아야 되죠. 뭐 주식 한 10년, 한 2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을 아실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적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것은 적기는 좀 그렇겠네요. 보니까 너무 노골적인 말이 돼서. 그래서 두산그룹 섹터는 초보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넣고 공부한 차니까 넣고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안 보고요. 주식 한 10년 넘게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틈을 찾아야 됩니다. 틈을. 그래서 눈을 딱 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딱 보고 틈을 딱 찾아가지고 아침에 승부를 딱 봐야 되겠죠. 왜냐면 내일 월요일날도 별일이 없으면 거의 다 점상일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벤트 섹터에 신규 상장주가 있지만은 신규 상장주는 만약에 뭐 팜스프리 급등을 한다 해도 틈은 준단 말입니다. 눌림목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가면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주고 사면 돼요. 뭐 좀 비싸게 줘 사고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두산그룹 섹터 쪽은 그 아침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거든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집중력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보자분들이야 뭐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애들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점수한가도 가는구나, 그랬을 경우에 다른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런 걸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두산그룹 섹터는 경력자 분들만 하시는 걸로 합니다. 자, 그러면 두산그룹 섹터는 이렇게 놔놓고 이벤트 섹터 됐고, 기술주 섹터 몇 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월요일이 돼서 조금 그렇네요. 일단 기세주 섹터부터 봅시다.
내일 월요일이라서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음, HLB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뭐 그대로 가져가는 쪽이 되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내일 시가가 플러스 4% 아닙니까? 시가에서 따라 붙지 마시고, 그러기엔 조금 부담감이 있거든요. 오전장에 한번 눌러주고 후다닥 밑으로 못 아침에 땡 해서 뭐 내일 뭐 시가가 한 5%는 안 잡히겠나요? 시간에서 4.5%니까 땡 해가지고 바로 못 가면 밀리거든요.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들어간다라는 마인드로 내일 한번 해보십시오. 초보분들은 바로 달라붙지 마시고, 그게 좋겠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한 보유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유한 단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승부를 한번 걸었으면 한번 봐야죠. 국일 제지도 같이 봅니다. 9일 제지는 지금 어차피 내일은 제 관점에서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긴 좀 힘들거든요. 어, 시간에서 1.5% 올라와 있지만은 이날의 이 모습이 대체적으로 상한가를 쳐나오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음봉의 형태에 따라서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읽히는데요.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간에서 플러스 1.5% 올라 있단 말이죠. 굳이 비싸게 살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사도 된다. 더 넉넉하게 조금 음봉을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양봉에서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거 5,500원짜리 뭐 금액도 보이니까 저기를 한 1차 타점 정도로 본다든지, 그래서 끌어올려서 꼬리를 달아주는 쪽으로, 그래서 마감이 된다면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게 좋겠습니다. H11 생명과학은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승부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양봉으로 진입 말고 반드시 음봉에서 진입을 하라.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도주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1도주 섹터는 시가의 승부를 던져서 눈치를 끈 깎고 그냥 말 그대로 칼 한 번 딱 쓰는 겁니다. 즉 죽든지 손절을 5% 잡든지 먹든지, 그걸 아침에 딱 승부를 거는데 조금 애매해요. 날짜가 20일, 21일이니까 1도주 애들은 넘어가 버리면, 중반에 넘어가 버리면 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도 한번 봐줄만 합니다. 일단은 에이프로젠 제약, 이노테라피, SD 생명, SD 생명이 좀 더 떨어져야 되겠는데, 에이프로젠, 이노테라피, 이 두 개는 보죠. 너무 종목 많아도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하면 되죠. 자, 그러면 섹터가 4개네요. 봅시다. 이벤트 섹터의 팜스비를 보고,
두산그룹주는 뭐 초보분들로 공부하는 개념, 경력자들은 내일 반드시 틈을 찾아야 되고 한 번에 승부수는 던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여기는 자세히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표시가 나버렸어. 기세주색다 HL생명과학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그대로 승부를 던지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놈이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또 올라가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파랄 때 사라. 반드시 분할로 하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분할로 할 것. 국일제 여시도 당일의 모습이, 음봉이 내려오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별로 썩 좋은 느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고 진입을 해서 당일날의 수익보다는 하루 정도 더 가져가는 모습이 좋다. 일도주는 말 그대로 시가에서 승부를 걸어서 마무리를 짓자. 에이프로젠 마이너스 1.8%, 시간에서 마이너스 1.8%인 게 더 좋네요. 시간에서 플러스가 올라있다면 그건 좀 파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잡힌 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가가 오늘 1110원, 근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1.8% 빠졌으니까 종가가 마이너스 1.7%, 1.8% 빠지면 좀 더 내려가겠네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일도주는 막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너무 재버리면 사람이 마인드가 흔들려서 안 되거든요. 승부를 한번 걸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승부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뽑는 공략주 섹터들은 다른 날과 틀려갖고 좀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 주가 새로 출발한 한 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건덕지가 있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 될 수 있으면 다양성 있게 꾸며 놓으면 확률적으로도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는 내일 뭐 팝스빌만 보겠다. 딱 하나만 보겠다. 뭐 나는 뭐 두산그룹만 딱 보겠다. 하나만 보겠다. 이건 좀 아니지요. 다양성을 띄워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춤을 추는가에 따라서 재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중에서 하나의 경우의 수를 그쪽 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종주 섹터 한번 봅시다. 현재로선 유니크가 시간에서 상한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시가를 높이 띄울 텐데 유니크하고 같이 뭐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붙여놔 보죠. 다른 관련주가 좀 있겠지만은 이 쟤네들 둘이를 붙여 놓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유니크가 조건은 그래, 추종주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은 추종하고자 하는 대장주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지. 버리버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8에서 한 10% 정도의 갭이 나면 더 좋습니다. 그 정도만 참조를 하시고 보면 알죠. 아침에 제가 되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매수를 넣기 전에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 보면 만일에 내가 추종주 섹터를 공략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유니크를 딱 보고 있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유니크가 강한지 안 강한지. 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제에는 뭐 들어가기 좋다. 어차피 하나는 끌고 와야 될 테니까. 자, 하루 앞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뽑고 뼈대와 살을 맞추고 종목을 더 출시켜서 내일 시장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와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뽑아낸 경우의 수, 이 괴리가 아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좋겠죠. 예. 그런 수련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수련을. 하루 앞을 내다보는 예측. 하루 앞날의 시장의 형상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개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는 정말 훌륭한 트레이더죠. 신도 아닌 사람이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백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짜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뭐 트럼프가 방구를 꼈다 설사를 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또 아무 이 시나리오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경우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출발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짜놓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시나리오가 그 다음날 시장에 부합이 될 때는 빛을 발한다.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그 갭을 자꾸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은 수급주를 보는 눈도 좋아야 될 것이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료의 두께도 판단할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승부를 걸 때는 자기 몸을 던지는 올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강한 승부사 기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주식으로서 승자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절대 편하게 돈을 벌게 하지는 않아요. 정말 가혹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 가혹한 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시장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승자로서. 그래서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꾸준하게 시장을 공략하는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딩 마인드 쉬울 것이라면 누구나 다 뭐 주식 박사 됐을 것이고 뭐 누구나 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됐겠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도태를 합니다. 스스로를 잘 못 믿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를 잘 갖추고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잘들 쉬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을 좀 일찍 마무리 짓네요. 제가 시간상 보통 밤 11시 12시나 돼야 영상을 끝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일찍 서두른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공부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자, 내일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문의 문주였습니다.